자, 그리고 한창 치러지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지목해서 이루어진 1대1 맞수 토론 어제는요. 시작이 됐죠. 이른바 찬탄 대 반탄 2대2 구도가 만들어졌고 반탄 김문수 후보가 찬탄 한동훈 안철수 후보를 맞아서 두 차례 토론을 치렀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한동훈 후보와의 설전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긴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다. 이거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이 저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익명의 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혹은 저 같은 당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면 안 됩니까? 저는 오늘 한 번도 주도권 토론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겁니까?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벌금 조금 낸 거 이런 걸 가지고 폭행 치상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폭행 치상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 저는 드러난 걸 30만 원 두고 제가 초선 국회의원 할 때 박지원 후보하고 붙었어요. 박지원 후보 쪽에 있는 사무장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 시비가 붙는 과정에 좀 문제가 된 게 있었는데 우리 보좌가 나고 뭐 이렇게 가시가 됐었는데 그 30만 원 벌금이 나왔는데 그게 아마 아까 이야기 중에 뭐 제가 전과가 이재명보다 많다는 그 많습니까? 나는 그 처음 들었는 그런 이야기를. 네, 어제 있었던 1대1 맞수 토론 당연히 뭐 탄핵 책임론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어제 마침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난 코로나 시국에 방역 지침을 어기고 한 종교단체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벌금 250만 원형 징역 확정을 받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죠. 전과 기록이 지금 사법 리스크로 한창 공격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보다 많다. 한동훈 후보가 이걸로 공세를 취했어요. 이준우 대변인. 저건 좀 국민의힘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 지적이라고 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때 이재명 이제 후보 관련해서 전부 형사적이고요.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들이죠. 전과도 전과 나름이다. 전과도 전과 나름인 거고요. 지금 저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옛날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제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마치 무슨 이제 자범의 어떤 그 혐의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좀 옳지 않다. 예. 그거 이재명 후보야말로 좀 더 죄질이 좋지 않은 그런 전과가 있는 분 아니겠느냐? 사기죄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사기죄도 했고 음주운전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런 분하고 비교한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고 한동훈 후보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당원 네. 게시판을 스스로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 기사에 보니까 당원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 그 윤리위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종결 처리를 해버렸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매일신문에 보도 기사 나왔거든요. 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는 이게 여론 조작의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분노했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후보 대표 시절에 임명한 윤리위원장에 의해서 종결 처리된 것은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더 국민 이제 우파 측에 있는 당원들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먼저 입장을 밝혀야 된다. 가족이나 부인이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런 조작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그 부분 좀 더 밝히는 게 좀 더 당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봅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또 반격의 모양새를 취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셨고요. 한동훈 후보 이야기를 공세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자면 전과 얘기 중에서 이제 폭행치상 전과가 있었다.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현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토론 끝나고 나서 정정을 했습니다. 사실 한 30여 년 전에 선거운동 기간에 뭐 벌금 낸 사실이 있었는데 자 이게 뭐 공직선거법 의식한 얘기란 것도 있고 당시에는 좀 당황을 하셨던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분명히 벌금이 있는데 없다라고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까지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걸 부인하다가 나중에 이제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법적으로. 그래서 그걸 번복해서 자신의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던 것 같고요. 아까 이준우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표가 음주 전과가 여러 번이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딱 한 번이고요. 자꾸 자신의 후보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전과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왜 공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분당 파크뷰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공익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전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한동훈 후보가 조금 검사스러운 그 모습을 많이 뺐었는데 네. 어제 또 여전히 좀 검사스러운 모습, 검사처럼 상대방을 추궁하는 모습들이 네. 조금은 비호감도로 어. 비춰져서 예. 좀 실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세를 취했던 한동훈 후보의 어떤 태도들이 또 비호감도를 형성할 것인가? 아니다. 이게 또 경쟁력을 좀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의견 좀 치열합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 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4강 후보들 가운데서 지지도 어떤 후보를 선호하나 물었는데 처음으로 한동훈 후보가 1위를 기록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물음에도 1위인 김문수 후보와 접전을 벌였다든지 아무튼 뭐 어제 있었던 맞수 토론의 결과가 반영됐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한 후보의 경쟁력이 또 갖춰져 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 결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